안녕하세요. 부경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장원두 교수입니다. 이제 CIA 프로그래밍 13주차, 그죠? 이제 13주차 1교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들은 이제 포인터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이천 배열과 포인터를 공부를 하셨죠. 포인터가 이제 무엇인지 이제 잠깐 복습하고, 지난주에 다 다루지 못한 포인터의 뒷부분이 있거든요. 포인터 뒷부분 좀 다루고 그다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터는 뭐였죠? 포인터 이렇게 indicate, 가리키는 거. 그래서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누군가를 가리키는 게 포인팅한다 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이제 이제 C 언어에서 포인터는 가리키긴 가리키는데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네, 다른 변수를 가리킨다. 이제 좀 나중에 C 언어 더 고급으로 넘어가시면 변수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는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이제 지금 여러분이 다루고 있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포인터는 다른 변수를 가리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네, 여러분 지난 주에 과제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림을 열심히 그리셨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호가 몇 개 있었죠? 포인터 변수를 선언할 때 별표, 그 다음에 포인터의 주소, 그러니까 변수의 주소를 나타낼 때는 어떤 표시요? 이렇게 이 표시, 네, 앰퍼샌드 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변수의 값, 뭐 헷갈리시면 안 돼요. 포인터 변수가 있죠?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다른 변수의 값을 지칭하는 것은 포인터 변수 앞에다 뭘 붙이면 되죠? 네, 별표 붙이면 됩니다. 포인터 변수 선언할 때 붙이는 별표하고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값을 지칭할 때 쓰는 별표하고는 다른 별표예요. 물론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는데 이제 다르게 쓰인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배도 이렇게 앞에 여러분 아래쪽에 나온 배가 있고, 그 다음에 바다에 떠다니는 배가 있잖아요. 포인터도 별표도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포인터 선언할 때 나오는 별표,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를 사용할 때 나오는 별표.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를 출력할 때는, 포인터 변수의 주소값을 출력할 때는 %p. 그죠? 이렇게 풀려하고,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를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함수 파라미터로 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넘길 때 일반적으로 넘기면은 값이 안 바뀌는데, 이렇게 포인터 변수로 넘기면, 주소값으로 넘기면 값이 바뀐다 라는 거죠. 여기까지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이제 포인터와 스캔F. 자, 스캔F의 비밀 이라는 타이틀을 달았는데, 자, 스캔F 지금까지 쓸 때 여기 스캔F 한 다음에 여기 앰퍼샌드 표시가 붙어 있었어요. 그죠? 요거 꼭 붙여야 된다고 이제 몇 번 강조는 했는데, 왜 붙여야 되는지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렸어요. 이게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이 아실 수 있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자, 이거 뭐예요? 이거 무슨 표시라고 그랬어요? 앰퍼샌드? 네, 변수의 주소를 나타내는 표시다 라고 했죠. 자, 그러면 변수의 주소를 나타내는데 지금 보면은 뭘로 보내요? 변수의 주소를 파라미터로 보내죠. 그죠? 파라미터로 보내요. 그 말은 뭐예요? 갔다가 오면 이 변수의 값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만약에 여기서 스캔F가 주소를 안 받고 이렇게 그냥 변수 값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A가 파라미터로 넘어갔다 다시 돌아왔을 때 A 값이 바뀔 수 있을까요? 안 바뀌죠. 못 바뀌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주소를 보냈기 때문에 값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값을 스캔F 함수를 통해서 값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스캔F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라면 만약에 스캔F 함수가 이제 이렇게 값을 보내고 받는 함수였다면 여기서는 동작을 하지 않았겠죠. A 값은 그대로 선언되지 않은 상태로 정의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을 텐데, 이제 여기서 이제 포인터를 써서, 그러니까
주소 값을 써서 보내고 또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값이 바뀐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값을 전달하는 파라미터로 값을 전달해주고 전달해주는 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call by value라고 그래요. 값에 의한 전달. 이제 한글로 하면 값에 의한 전달인데 이제 요거를 그냥 보통 이제 영어로 그냥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call by value. 그래서 값에 의해서 전달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주소에 의해서 전달한다. 그러면 call by reference 혹은 call by address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제 call by address하고 call by 이제 reference하고는 약간 이제 차이가 있어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그냥 call by reference 주소값에 의해서 전달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뭐 인터넷 등등 찾아보시면 그 차이가 좀 나올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CW 플러스 넘어가면 call by reference 할 때 쓰는 거하고 call by pointer 할 때 쓰는 거하고 방식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call by reference다 라고 그냥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주소값에 의해서 전달한다. 요 두 가지 있다 라고 여러분은 이제 그냥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뭐 나중에 누가 이제 옆에서 두 가지 아니고 세 가지라던데 그러면 뭐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이제 그것 자체가 크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어쨌든 두 개는 확실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call by value냐 reference냐.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call by reference 혹은 call by pointer 혹은 call by address 요거를 왜 사용하는가 하는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대용량 변수를 파라미터를 보내야 될 때가 있어요. 배열이 뭐 엄청 길어요. 혹은 이제 어떤 나중에 이제 여러분 구조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커다란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요거를 이제 파라미터를 보낼 때 이거를 일반 call by value로 하게 되면 복사를 해야 되냐, 값을 복사를 해야 돼요. 값이 만약 예를 들어서 5MB짜리 변수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뭐 그런 거 없겠지만 5MB짜리 변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 변수의 값을 이제 call by value로 보낸다라고 하면 이제 보낼 때 복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번 함수를 호출할 때 500MB를 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 엄청 걸리겠죠. 함수 하나 호출하는데. 자, 그러면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냥 주소값만 보내요. 주소값만 보내면 거기서 이제 간단하게 주소값만 보내면은 뭐 간단하죠. 근데 뭐 몇 바이트 보내면 되나요? 뭐 4바이트 이렇게 보내면 내부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4바이트 주소하고 여기서 시작하는 주소는 보통 시작하는 값이니까 여기서 끝까지 몇 바이트짜리인가 하는 것만 가르쳐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쓸 때 쓰는 이유가 2개 이상의 결과값을 받고 싶을 때요. 리턴 해가지고도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뭐 scanf가 만약에 어떤 call by reference가 아니고 call by value다라고 하면요. call by pointer가 아니고 call by value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값을 받을 수는 있겠죠. 한 개. 리턴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데 2개 이상 받으려면 리턴 해가지고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포인터를 써서 결과값을 받아야 됩니다. scanf도 마찬가지죠. scanf 해가지고 %d, %d, %d 해가지고 여러 개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개 한꺼번에 받을 때 리턴 해가지고는 못 받죠. 뒤쪽에 변수 이름은 이제 주소기호 %하고 같이 짱짱짱 놔주면 거기를 통해 가지고 값을 받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call by pointer를 우리가 사용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대용량 변수를 파라미터 보내야 될 때가 도대체 어떤 경우인가 하는 거죠. 비주얼 스튜디오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비주얼 스튜디오가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에 최근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새로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새로 프로젝트를 만들어 봅시다. 빔 프로젝트. 네. 위치는 C 프로그래밍. 프로젝트 이름은 위크 우리가 13주차 그죠? 다음 주가 마지막이네요. EX 영영 포인터. 자,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제 솔루션을 열어보겠습니다. 소스 파일에서 추가 사양목 파일을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나왔고요.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자, 그대로 타이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그냥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트 메인 보이드. 제가 이 보이드는 주로 안 썼죠. 안 썼는데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보이드는 없다라는 뜻이니까 그냥 안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함수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함수는 어떤 정수형 포인터를 하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수형 값의 주소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근데 뭔가 좀 달라요. 포인터를 받았는데 뭔가 배열을 처리를 해버리죠. 무슨 일인지 한번 봅시다. NA 인트 i는 0부터 i가 i 더하기다. 네, 제가 보통 i 선언을 여기다 안 하고 위쪽에 했었죠. (0부터 99까지)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하는데 반복을 해가지고 보니까 A의 i는 i 곱하기 10이다. 그러면은 A가 지금 배열이죠. 배열에 몇 칸이 있어요? 100칸이 있어요. 0번부터 99번까지. 첫 번째 칸에는 0이 들어가고, 두 번째 칸에는 10이 들어가고, 세 번째 칸에는 20이 들어가고, 쭉 해서 990까지 아마 저장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그냥 됐죠. 그 다음에 printf에서 %d에서 출력을 해보는데 뭘 출력하냐면 A의 세 번째 칸에 있는 거를 출력해 봅니다. 뭐가 나올까요? 네, 20이 나오겠죠? 실행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0이 나왔네요. 네. 그러네요. 30이죠. 이제 A의 0번에는 이제 0이 들어가고, 1번에는 10이 들어가고, 2번에는 20, 3번에는 30. 3번이 네 번째 칸이니까요. 30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출력하기 전에 요 func라고 하는 요 함수를 한번 호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A를 보내요.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 원래 30이 돼야 되는데 5로 바뀌었어요. 그죠? 자, 무슨 일이죠? 네. 여기서 이제 포인터를 보냈죠. 자, 포인터를 보냈어요. 사실은 변수를 보냈죠. 여기 함수에서 우리가 호출할 때 여기 변수 배열을 보냈어요. 배열을 보냈는데 이 배열의 맨 앞에 있는 이름은 뭐하고 같냐면은 포인터하고 같아요. 야,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나 안 드렸나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요. 배열의 이름은 포인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배열과 포인터를 나중에 하고 배열을 먼저 했으니까 제가 설명을 안 드렸겠네요. 그런데 이제 배열이라고 했을 때 배열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age 0, 1, 2, 3 이렇게 돼 있는데 맨 앞에 있는 age라고 하는 거는 이 배열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이기도 포인터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age의
0번 하면은 ag가 가리키고 있는 애의 0번 칸이 되는 거예요. 자, 포인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인터를 받았어요. 포인터를 받아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얘를 한번 요 기차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뒤쪽에 이제 설명을 해놓긴 해놨네요. 네, 일단 먼저 잠깐 들어가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순서를 살짝 바꿨어요. 그래서 먼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AG가 이제 하나, AG라고 하는 배열이 하나 있죠.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변수가 하나 생겨요. 그런데 이 변수 이름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A라고 해보는 거예요. A라고 하는 변수인데 얘는 포인터 변수예요. 그래서 얘는 int 포인터형이에요. 얘는 누구를 가리키도록 하냐면은 age를 가리키도록 했어요. 코드는 이렇게 적어야겠죠. int 포인터 a는 age를 가리킨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이거를 가리키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a의 3번 이렇게 되면은 a의 3이 누굴까요? a의 3은 얘가 되는 거예요. 자, a의 0번은 여기가 얘가 되고요. a의 1번은 얘가 되고 a의 2번은 얘가 되고. 신기하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얘를 수정을 조금 뒤로 밀어볼 수도 있어요. 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거 이렇게 안 하고요. age를 바로 하지 않고 age에 1번을 age에 1번을 가리키도록 해봅니다. 좀 이상하게 됐네요. age에 1번을 이렇게 하면 age에 1번 자체가 되는 거고 age에 1번의 주소를 가리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ag1의 주소가 되면 a가 누구를 가리키게 될까요? a는 이렇게 해서 얘를 가리키게 돼요. 자, 그러면 a의 3 말고 a의 0이다 이렇게 하면 누가 될까요? a의 0은 얘가 되고요. a의 1은 얘는 a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a의 2가 됩니다. 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겠나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앞으로 해서 돌려보세요. 그러면은 몇 번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여튼 지금 여기서 이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했던 거는 이제 a의 3에 그러니까 이제 변수를 보낼 때 변수의 값을 보낼 때 아니죠, 변수를 보내고 싶은데 얘가 배열이잖아요, 그죠? 배열이라고 하는 100개짜리 배열을 우리가 값으로 하나하나 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A라고 하는 배열의 주소를 보내는 거죠. 주소를 보내면 그 주소를 받아서 바로 이 함수에서 복사 과정 없이 처리를 바로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면 값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값이 안 바뀌게 할 수도 못 바꾸게 할 수도 있어요. 못 바꾸게 하는 거는 const라고 하는 애를 넣으면 돼요. 물론 이제 안 바꾸는 건 가장 쉬운 거는 그냥 안 바꾸면 되죠. 안에서 이거 없애버리면 안 바꾸는 거죠. 그런데 이제 코드를 길게 적다 보면은 이제 실수로 값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다가 const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 안에서 a 값은 바뀌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값을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0부터 100까지의 0부터 99까지의 배열인데 이 배열에 담긴 값의 평균을 계산하고 싶어요. 그러면 평균을 계산해서 리턴 해주는 거예요.
A, 그러면 이 경우에는 A 값이 바뀌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평균을 계산하고 싶다. 그 다음에 더블 변수 하나 넣어 놓고요. 홈을 돌면서 쭉 얘를 더하는 거죠. avg라는 변수에다가 값을 다 더합니다. 다 더해준 다음에 끝나기 전에 avg 값을 100으로 나눠주면 평균이 되겠죠. 자, 이 값을 리턴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평균을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함수를 불러서 이제 평균에다가 계산을 넣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계산된 평균은 이렇게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평균이 잘 나오죠. 495가 평균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포인터를 이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요거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배열을 보낼 때는 포인터 형식으로 이렇게, 지정을 못하게 해놓은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요거 대신에 배열이니까, 이제 대괄호 열고 닫고를 명시적으로 적어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퀴즈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뭐 하는 프로그램일까요? 한번 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코드를 굉장히 이제 제법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이 코드를 보면서 이게 뭐 하는 프로그램이다 라는 거 하는 게 어느 정도 감은 오셔야 됩니다. 감이 와야 됩니다. 감이 오시면 안 돼요. 감이 와야 됩니다. 자, 그럼 보시면요. 메인 함수가 있어요. 변수를 선언을 하죠.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변수에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10을 i에다 10을 곱해가지고 값을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d에 3번이다. 그럼 30이 들어가고 5번이다. 그럼 50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값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getStat getStat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합니다. 함수를 호출할 때 뭐를 보내주면 하면요, d를 보내주면서 100이라고 하는 숫자 같이 보내줘. 이게 무슨 얘기냐면 d는 지금 배열이죠. 배열을 보내주면서 동시에 배열의 길이가 100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사실은 길이를 얘기 안 해주면 포인터 변수만 가지고는 이제 이 배열이 얼마나 길게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지금 포인터 변수는 주소값만 가지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라는 건 아는데 어디까지라고 하는 정보는 모릅니다. 그 다음에 getStat이라는 함수를 보시면 변수를 이제 배열을 받아서 포인트 하나 받고 길이를 받아가지고 뭐 하는 것 같아요? 방금 제가 작성했던 거하고 코드가 거의 유사하죠? 네. 다른 부분이라면 저는 여기서 avg라는 거에다가 그냥 바로 더하고 바로 나눠버렸는데, 여기서는 ppt 코드에서는 sum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sum이라는 변수에다가 다 더한 다음에 길이로 나눠서 그 다음에 평균을 계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코드죠. 거의 같은 코드인데 달라지는 부분이 어디죠? 지금 뭐 여기서 뒤에 len 정도 붙었다라는 정도죠. 뭐 이렇게 동작할 수 있다 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코드를 보시고 이해를 하실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제법 실력이 올라간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서 그런데 이제 에버리지 뿐만 아니고 썸 값도 같이 알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렇게 리턴을 통해 가지고는 값을 알기가 어렵죠.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이름을 바꿔 봅시다. getStat이라고 함수 이름을 바꿨습니다. 함수 호출할 때 이름 바뀌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값을 에버리지만 받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제 썸 값도 같이 알고 싶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변수가 두 개가 필요하겠죠. int sum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더블 average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변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둘이는 포인터 변수여야 하죠. 그래야지 값을 전달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선언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average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언을 할 필요는 없는데 sum 값은 이거 초기화를 시켜줘야 되겠죠? sum이 가리키고 있는 변수, 누군지 모르겠지만 원래 값을 전달해줬던 걔의 값을 0으로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얘를 sum에다가 sum의 값을 계속 증가를 시켜줘요. 쭉 증가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return 하지 말고 여기서 average에는 sum을 뭐로 나누나요? length로. 길이가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면은 100이 아니고 길이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average를 바로 넣을 수는 없죠. average 가리키는 값을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제 average하고 sum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값을 집어넣었어요. 그죠? 합계하고 평균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보면은 리턴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길이를 넣어주고 결과는 sum하고 average에다가 가져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sum이라고 하는 변수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하면 average하고 sum을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printf sum은 %t, average는 %f. 그래서 출력을 이렇게 해 볼 수가 있겠죠. Ctrl F5 실행해 보겠습니다. 뭔가 에러가 났어요. 게스트 함수는 4개의 인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4개 맞는데? 왜 그럴까요? 제가 위쪽에 선언을 해줄 때 변수를 파라미터를 하나만 넣어놔서 그래요. 여기도 위쪽에다가 복사를 해서 똑같이 만들어 주겠습니다. 보셨나요? 그리고 지금 뭐 다르죠? 다르네. 앞에가 void, 리턴하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합계는 요거고 평균은 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너무 길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5.1 이렇게 하면은 소수점 아래쪽은 한 자리만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PPT에는 LF라고 되어 있는데요. LF 쓰셔도 되고 F 쓰셔도 돼요. printf에서는 뭐 더블형, 플롯형 다 가리지 않고 그냥 F 쓰면은 출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잠깐 쉬셨다가 계속해서 또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